2020년 2월 18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모든 매스컴에서는 그러죠. 대구는 유령도시다. 대구를 폐쇄해야 된다. 앰뷸런스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대구 사람은 오지도 마라. 무슨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2020년 때 이 강의가 한 80여 개가 섭외가 돼 있었어요. 벌써 초에. 그리고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 있는 연수원에서 식품 다이어트 지점장님들을 모시고 3일 동안 연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도 안 갔어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거기서 기거를 하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도 보통 KTX를 이용하는데 자차를 이용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도착을 했죠.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지점장님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그때가 이제 2019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시상도 하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회의를 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인데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물론 무조건 재밌게 해주세요. 무조건 즐겁게 해주세요.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앉아있는데 지점장님 한 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지점장님이시니까 나이는 조금 있어 봬요. 그런데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무대에 서는 사람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지점장님 이러니까 어머 강사님 일찍 오셨네요. 아니 저 지점장님 어떻게 하면은 지점장님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몸매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러니까 아유 뭐요 제가요 또 이쁜 것들은 또 뺀다. 아니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식품 여기 나오는 식품을 먹어야 되나요? 이러니까 뭐 그거 먹어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뭐 마음만 먹으면 한 10일에 6, 7kg는 그냥 빼요. 6, 7kg는 그냥 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하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도 그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요요 상태가 와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이 됐는데 사실은 한 6kg까지 뺀 것 같아요. 보름 만에. 네. 이렇게 그거 하시면 여러분들 한 6kg, 7kg 그냥 뺍니다.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온수 있죠. 너무 차가운 물은 안 좋대요. 미온수를 머그컵으로 3분의 2 정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냥 먹으면 물이 좀 밋밋하니까 육융소금 같은 거 간수를 뺀 소금이 있대요. 그걸 해서 한 개를 넣어서 이렇게 간을 좀 맞추래요. 간을 좀 맞춰서 그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되고 물을 잘근잘근 씹어서 음미하듯이,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천천히 드시래요. 그러면 이게 위장까지 내려가면서 포만감이 생긴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점심때는 업무가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건너뛰는 경우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녁에는 굶으셔야 돼요. 아침에 물 한 컵, 점심때 건너뛰고 저녁에 굶으시면 다이어트가 정하게 됩니다. 네. 이걸 한 일주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신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경이롭습니다. 어떤 인간들 이런 인간이 있어요.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어.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물에 고기를 던져놔도 물속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나는 있잖아 면 먹으면 얼굴 붓잖아. 그런 애들은 면상을 갈겨가지고 얼굴을 붓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아는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놈이 이제 시니어 모델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몸매 관리를 되게 이제 중요시 하시는데 저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탄수화물 밥, 면, 고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과일하고 야채만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딜 가서 점심을 먹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있습니다. 포린샤버. 포린샤버에 가면 야채가 한 20여 가지가 무한 리필입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한 8,500원 정도 하거든, 정신 특선으로. 거길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는 이제 맛있게 막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면도 먹는데 주인 양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요? 아니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무한리필이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어머니 야채를 채우는 속도보다 그 누나가 가져와서 먹는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이만한 접시로 15접시째 가니까 도저히 주인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많은 일을 공헌하셨습니다. 그 누님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은행에서 범원 오타리까지 오다 보면 지금 대창집이 생긴 곳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포린샤버가 있었어요. 그리고 볼릿 사거리 가도 포린샤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나가 포린샤버에 맛이 들어가지고 줄기차게 범어 로타리에 포린샤버를 일주일 동안 갔어요. 8일째 되는 날 문 닫았어요. 장기동은 많이 붙었어요. 보름을 가니까 20일째는 문을 닫더라고. 그 누나 동생이 누구냐면 이태규라고, 둘이 동업합니다. 뭐든 철거라고. 철거 잘 됩니다. 그렇게 강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식대에 보니까 겟더레이 많네요. 저 2%입니다.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하는데 뒤쪽에서 사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끊어라 잘라라 끊어라 잘라라 끊어라 잘라라. 저는 수천 회의 강의를 하면서 5분 먼저 강의를 끝낸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잘려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강의는 연기 취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게 있구나. 스트레스가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가요 사람 살을 쭉쭉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머리털이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대가리 털이 빠집니다. 500만 원 동전만 하게. 살 빠지고 대가리 털 빠지고 자신감 빠지고 자존감 빠지고 존재감 빠지고 쭉쭉 빠져요. 더 좋은 점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오잖아요. 1+1으로 하나 더 준다. 우울증을 준다. 스트레스 플러스 우울증 이꼬르 다입니다. 이게 우울증이 심각하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양맥은 병아리처럼 그냥 멍한 상태로 힘도 없고 잠을 며칠째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니까 수면제를 주대요. 수면제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수면제를 들고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 군데 가가지고 제가 처방전을 써야 된다고 여러 군데 가서 수면제를 좀 많이 모았어요. 여기저기 가서 많이 모으고 나니까 머그컵으로 한 3분의 2컵도 모으겠더라고요. 그래 머그컵을 앞에 놓고요. 여러분 수면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배불러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자면 살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뺀 살인데. 뭘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런데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극한 상태로 오면요 원래 떠오르지 말아야 될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좀 편해지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편해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렇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머그컵을 앞에 탁 놓고요 그 글자가 두 글자가 머릿속을 뱅뱅 맴돌고 있는데 그게 손으로 가는 순간, 내가 손을 떨면서 그 머그컵으로 가는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서 박수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잖아. 뒤집었어요 내가.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회자가 되잖아요. 와 이거 완전히 내가 살아가면서 역경이다. 정말 내 삶의 역경이다.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경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양반에 꼭 잡고 말 거야 내가 진짜.
왜? 내 삶을 바꿔놨으니까. 그런 인간 자꾸 말 거예요. 나는 잡아서요, 내가 꼭 복수할 겁니다. 그냥 안 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를 배신하고 떠난 남자, 나를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있으면 꼭 복수하세요. 그냥 두면 인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복수해야 돼요? 가장 큰 복수는 뭐냐? 내가 가장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복수예요. 내가 저거 배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날 떠난 거를 엄청나게 배 아프게 만드는 거지. 그게 가장 큰 복수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꼭 한번 잡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잡으러 나갔어요. 내가 잡으라고. 그냥 안 두려고. 나 그분 아이도 기억나요. 이 중에 있어요. 내가 봐서는 밤만 되면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운동장 막 떠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책을 쓰려면 짧게는 1년이고요 길게는 3년 정도 써야지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제가 3번째 책을 쓰고요 4번째 책을 썼습니다. 리더의 말모이라는 책을 3개월 만에 써요. 이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신 분들의 3분의 1 갖고 계시잖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오신 분들의 3분의 1이면 5천만 원, 1,500건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500만 원. 근데 여기서 팔린 게 다입니다. 이 책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리더의 말모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가져오고요 딱 제 나이만큼만 가져왔습니다. 45건, 45건, 딱 나이만큼만. 10살은 무거워서 냉장고에 보관해놨어요. 뭘 들고 댕겨요 그거를? 나이 무거운데 다 들고 댕겨요? 무거우면 보관해놔요. 찾으면 되지 또. 그래서 45건만 가져왔으니까 혹시 오늘 책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사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야, 그렇게 좋은 책이면 나는 나도 보고 친구도 선물하고 뭐 다른 분은 선물해야지, 나는 5권 살 거야, 이렇게 욕심내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통시장을 돌면서 장돌백이라는 촬영을,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게 생방송이에요. 스트리밍이 바로 걸려요. 정말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업체에서 한 30개 정도의 전통시장을 돌면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사회자가 있고 저는 다음에 들어가서 5개 정도만 찍으면 된다. 오케이, 내가 찍겠다, 하겠다. 그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 생방송을 찍으면요, 작가, 시나리오, 대본, 동선, PD가 섭외 다 하거든요. 다 해서 다 준비 세팅을 해놓으면 바로 슛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작가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고 섭외도 안 되고 PD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본을 썼습니다. 예쁜 누나하고 같이 찍었어요. 1시간 20분 동안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그대로 풀로 찍었어요. 저 앞전에 찍었던 분들이, 찍었던 사회자가 정말 잘 찍었어요. 잘 찍고 이 언변도 뛰어나고 순간 재치도 굉장히 좋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봉덕시장이라는 곳을 찍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누나 둘하고 찍고 나니까 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에 앞에 진행자가 찍었던 것은 스트리밍으로 200회에서 300회 정도의 조회수인데 제가 찍었을 때는 2,000회가 나왔습니다. 네. 그 친구와 나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는 실력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굉장히 재치도 있고 언변수도 뛰어납니다. 나는 재치는 부족합니다. 저는 간절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저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5개 프로였는데 12개가 늘어나가지고 17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오죠. 칠성야시장에 DJ가 있는데 당신이 하루만 맡아서 해라. 일주일 중에. 하루만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음악을 선곡해주는 PD도 없고 대본을 써주는 작가도 없고 네가 알아서 네가 하고 가수들도 네가 섭외하고 해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틀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 토, 일 3일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하고 나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7시 11분 본장소에서 시즌 7을 했습니다. 매년 7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저는 콘서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저는 콘서트를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정부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4월 달쯤에 풀어라. 그래서 풀린 겁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지금 다시 출발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때 미처 못할까 봐 내가 한 번 더 할 뻔했어요. 그럼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갔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코로나19가 나에게서 인생의 반환점 중심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 뺏어갔느냐? 그렇지만 않더라. 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더라. 그래서 제가 1에서 10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줬을까? 내가 어떤 삶을 깨우쳤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에서 10까지를 하나하나 외쳐주시면 코로나19에서 배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은 바이러스 하나로 멸망할 수 있으며 삶은 깨지기 쉬우니 소중히 다뤄야 하고, 사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은 그리 멀지 않으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 없는 내 신세가 두렵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칠판 있는 학교에서의 배움이 나를 성장시켰고,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며, 구성원의 리더는 공동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10점 만점에 만점이면 7할 이상이면 나누고 베풀고 살고 7할보다 부족하면 채우고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겠다.